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는 법.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설정을 하는데 계약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기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집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가계약금을 내버린 그런 상황이라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플러스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왜냐면 그냥 가계약금을 자기가 먹으면 돼요. 자기가 본 손해에 대한 배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계약이 파괴돼서 손해를 볼 경우에 내가 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갖고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너무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계약금이라는 게 다양한 이유로 본계약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발라 놓는 거죠. 이 집 내 거 하고 침발라 드는 그게 바로 가계약금이에요. 가계약은 예전에는 사실상 효력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일종의 구두 약속과 비슷한데 돈을 주고받는 구두 약속 정도였어요. 법적 보호가 잘 안 됐어요.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가계약이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본계약과 동일한 양식의 가계약일 때 가능합니다. 본계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날짜와 금액.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계약서가 어떤 건지. 부동산 계약은요, 딴 거 없어요. 시간과 금액 정하는 게 부동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뭐냐가 달라질 뿐이지 사실상 정확하게 부동산 계약하는 이유는 시간과 금액을 쌍방이 말로만 얘기했을 때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로 문서화해서 남기는 게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목적물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만 떼면 그 목적물의 집주인인 사람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계약과 동일하게 가계약할 때 가계약금은 넣는데 이 가계약금이 뭔지를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얼마를 치르고 입주할 집에 대한 본계약을 몇 월 며칠 날 쓸 건데 사전에 그 본계약의 계약금인 일부를 가계약금 얼마로 몇 월 며칠 날 내가 지급한다 라는 이 양식만 들어가 있으면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내가 잔금일 날 얼마의 잔금을 내고 내가 이 집에 언제 들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본계약을 쓰겠다. 그리고 그 본계약 쓸 때 내야 할 계약금 중 일부인 이 금액을 가계약으로 지금 넣는다 라는 양식만 딱 갖추어진다면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내가 생각해 내 집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은데 좀 올려야겠다. 아, 나 계약 못해. 가계약금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이라고도 하고, 뭐 인간적으로 뭐 열받으니까 배액배상 주세요. 내 가계약금 50만 원 넣었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소지 짓고 뭐 몇 동 몇 호 이거 지금 뭐 월세 얼마에 얼마 가계약금 얼마 이렇게 하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배액배상 해달래 봤자 임대인이 무시해도 하소연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계약과 동일하게 본다 라는 법적 판례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금일도 나오고 가계약 그 카카오톡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문자라든지 목적물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쫙쫙 있잖아요. 거기서 상세 내역에 잔금일 언제 얼마에 내가 이 집을 잔금을 칠 건데 몇 월 며칠 날 본계약을 쓸 거다. 본계약 때 내야 할 계약금 10%의 일부를 오늘 얼마를 내가 이체한다. 가계약금으로. 이렇게만 양식만 갖춰지면 계약서는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본계약과 잔금까지 이 가계약에 쓰인 내용대로 쭉 갈 거기 때문에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법적 판례 나옵니다. 판결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시면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 단순 변심했다 이렇게 딱 잘 썼는데 임차인 단순 변심했다 가계약금 못 돌려받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네. 네,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임차인이 혹시라도 단순 변심해서 가계약금 돌려받고 싶다 그럴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법적 효력이 있을 만한 내용을 다 빼고 그냥 가계약금 이체할 때 목적물에다가 내가 이 집 가계약금 지금 이체합니다. 근데 3일 안에 혹시나 변경될 경우에 가계약금을 100% 단순 면심이라도 반환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넣는다든가 사전에 하셔야 돼요. 이미 계약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썼다가 내 사정에 의해서 요거 변경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됩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왜? 성인과 성인 간에 중간에 또 누가 낍니까? 중개하시는 분이 또 끼죠. 그 모든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삶에 소중한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소비해서 다들 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고민을 해서 협의한 결과물이 바로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자기 임의대로 별 생각 없이 실수를 한다던가 사전에 혹시라도 내가 자주 마음이 바뀐다 또는 이 집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집 나오면 나 언제든 저로 갈아탈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임대인한테 지금 가계약금 이 집이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 하고는 싶어서 가계약금을 지금 넣지만 제일 소액인 뭐 10만원 20만원이라 넣든가 이래도 되는 금액을 아예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택도 뭐 장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50만원이나 100만원 넣을 건데 대신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이 나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일 안에는 단순 면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가계약금 돌려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협의를 봐야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계약금 넣지 마세요. 어제 본 집도 하루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집을 봤어요. 비슷한 집을 보더라도요 지금 보고 있는 집이 더 좋아 보여요. 비슷하면. 왜? 이 집도 내가 괜찮아서 계약을 이미 가계약금을 넣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잖아요. 근데 그 집과 비슷한 집을 오늘 본다. 그럼 그 집이 더 좋아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져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짓한 것 같고 후회되고 막 내가 넣었던 가계약금을 포기할 정도로 이 집이 좋다 훨씬 좋다가 아니고 아 나 가계약금 넣은 돈 너무 아까운 50만원 100만원 이것도 아까운데 이 집에 살고는 싶어 이 정도의 집이라면요 도찐개찐입니다. 이 집이나 그 집이나 내가 이 집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넣은 가계약금 50만원 100만원 포기해도 아깝지 않아 라고 그 정도로 집의 차이가 크다면 그 집이 더 좋은 집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 봐오면서 제가 혼자서 뭐 내린 결론이긴 한데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단순 변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포용해 줄 만큼 사회는 그렇게 해맑지 않습니다. 다들 또 요즘같이 힘든 시기는 더더욱 그렇고요. 중요한 건 간략한 양식이긴 하더라도 본계약과 거의 동일하며 이 가계약금이 본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의 일부라는 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법적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결정이란 걸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번복할 경우에 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부동산 계약은.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법과 손해배상까지 알아봤는데요. 단순 변심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일, 딱 3일만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그 가계약 특약사항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런 걸 알려주는 부동산이 없잖아요. 있겠죠. 뭐 설마 없겠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알려주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굳이 그리고 뭐 안 좋은 미래를 그리면서 이런 부정적인 거를 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동산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네.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네. 부동산이 고생해야죠. 네, 그렇죠. 부동산은 고생하지만 임차인분들도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노력은 정도는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